내 삶의 주도권 되찾기. 멜 로빈스의 렛댐 이론.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5초의 법칙으로 수많은 독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 멜 로빈스가 이번에는 렛댐 이론원서 더 렛댐 시리라는 단순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생각 도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짧은 영상이 수천만 뷰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공감을 얻은 렛댐 내버려 둬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심화시킨 결과물입니다. 책을 통해 저는 우리가 인간관계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좌절감의 근본 원인이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말과 행동, 감정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렛댐 이론은 바로 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멈추고 그 힘을 오롯이 나 자신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 놀랍도록 실용적인 정신적 해방 장치였습니다. 책의 목차. 서론 나의 이야기. 제1부 인생을 바꾸는 렛댐 이론. 제1장 어쩔 수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제2장 제발 내버려두고 내가 하자. 제2부 내 삶에 자유를 주는 렛댐 이론. 스트레스 관리하기. 다른 사람의 평가 극복하기. 타인의 감정적 반응에 대처하기. 습관적인 비교에서 벗어나기. 제3부 원하는 관계를 만드는 렛댐 이론. 어른의 우정 터득하기.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하기.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돕기.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 선택하기. 결론 이제 당신의 차례다. 제1부 인생을 바꾸는 렛댐 이론. 이 부분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렛댐 이론의 기본 개념과 그 힘을 설명합니다. 제1장 어쩔 수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타인의 인정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혹은 그들의 비난이나 실망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친구들이 나를 빼고 약속을 잡을 때, 직장 상사가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 가족이 내 결정을 비난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상처받습니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부질없는 걱정과 짜증, 극적인 사건들로 한때 터져나갈 것 같았던 머릿속이 비워지고 더 중요한 일들을 채울 공간이 생겼다고 말하며 내버려 두기를 실천했을 때 찾아오는 해방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2장 제발 내버려 두고 내가 하자. 여기서 렛댐 이론의 핵심적인 두 단계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렛댐 내버려 두기입니다. 이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 생각,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렛 미네가 하기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쏟던 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능동적인 행동 전환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내버려 두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갖지 못했던 통제를 풀어주겠다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이 이론이 결코 체념이나 무관심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통제 소재를 외부에서 내부로 가져오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즉, 내 삶의 주도권이 외부 상황이나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선택과 반응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2부 내 삶의 자유를 주는 렛댐 이론. 이 부분은 렛댐 이론을 스트레스, 타인의 평가, 감정적 반응, 비교 등 구체적인 내면의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스트레스 관리하기. 저자는 원래 타인은 귀찮은 존재다라는 다소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타인과의 마찰이 삶의 상수임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상사가 변하기를 기대하며 스트레스 받는 대신 상사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고 나는 이력서를 업데이트하여 더 좋은 직장을 구한다는 식으로 통제권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조언합니다. 만약 지금 직장에 머문다면 누가 당신의 미래를 통제하는가? 그렇다. 당신의 상사다. 면접을 보러 가면 누가 통제권을 갖는가? 그렇다. 바로 당신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 극복하기. 마음대로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자는 원칙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열쇠입니다. 특히 가족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비판과 기대를 다루는 법을 제시하며 건강한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타인의 감정적 반응에 대처하기. 이 책의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는
남의 감정 관리는 내 몫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분노, 실망, 슬픔을 내 책임인 것처럼 느끼고 그 감정을 해결해 주려 애씁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몫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감정을 표출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폭발하게 내버려 두자. 피해자인 척하게 내버려 두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황에서 성숙하고 현명하고 상냥한 성인이 되자. 이는 감정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조종하려는 사람들의 행동에 휘말리지 않고 나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습관적인 비교에서 벗어나기. 저자는 친구의 성공에 극심한 질투를 느꼈던 자신의 솔직한 경험담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저런 집을 절대 가질 수 없을 거야. 당신은 왜 꼭 식당을 해야 했던 거야? 라며 남편에게 화풀이했던 일을 고백하며 비교가 얼마나 파괴적인 감정인지 보여줍니다. 렛데미로는 이러한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이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자고 생각함으로써 타인의 성공을 나의 실패로 규정하는 대신 그들의 성공에서 영감을 얻고 나 자신의 길에 집중할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3부 원하는 관계를 만드는 렛댐 이론. 마지막 부분은 렛댐 이론을 우정, 사랑, 도움 등 구체적인 인간관계에 적용하여 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다룹니다. 어른의 우정 터득하기.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자는 모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각자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건강한 우정을 위해 필요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돕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힘들어하는 친구나 가족을 구해주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의 자생력을 빼앗고 관계를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이 더 나아지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즉,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묻기보다 빨래를 해주거나 음식을 가져다 주는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 선택하기. 연인 관계에서 헷갈리는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신호의 의미를 해석하려 애쓰지 말고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자고 조언합니다. 헷갈리는 신호는 사실 전혀 헷갈리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저 편한 상대라는 매우 확실한 메시지를 보낸다. 이처럼 렛댐 이론은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사랑을 주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줍니다. 결론. 렛댐 이론을 통해 저는 그동안 타인의 반응과 평가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쏟으며 스스로를 소모시켜 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멜 로빈스가 제시하는 렛댐이라는 두 단어의 주문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평온을 지키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책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의 성장과 행복이라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책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례와 구체적인 적용법들은 막막하게 느껴졌던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